세종대왕 지금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그 심리적 성향을.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경연에서 조선의 백성 성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종 13년 3월 5일 경연에서 토론 주제 중 하나가 참회였습니다. 참회는 참소할 참자에다가 헐회, 붓을 회를 쓰죠. 자,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여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는 것이 참회가 되겠습니다. 자, 경연에서는 거짓 모함이 만연된 송나라 사례를 들은 세종은 참소 성행은, 즉 임금이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참소 성행은 황제에 대한 거짓 이야기도 꺼리낌 없이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세종대왕은 진단을 하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다르게 참소 풍조가 없어서 참 좋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중국의 참소 성행은 황제에 대한 거짓 이야기도 꺼리낌 없이 하는데 세종과 그 신료들이 이구동성으로 좀 안타까워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는 참소 풍조가 없다고 해서 아주 좋다고 발언하는 거죠. 자, 이 같은 한국, 조선이 참소 문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당시 지신사, 경연에 참석했던 지신사 안순서는 윤대 제도의 성과 결과라고 얘기도 합니다. 윤대는 문관 6품 이상, 무관 4품 이상의 실무관들이 임금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고위 관료들만 임금과 윤대를 했는데 세종 때 6품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세종은 고위 관료의 의견과 함께 윤대를 통해 중하위 관리들의 의견도 들은 것입니다. 목소리가 다양하면 진입하기 힘들 수도 있죠. 이것을 세종대왕은 고위 관료에게서는 큰 그림의 보고를 받고 실무자들한테는 세세한 내용까지 듣는 수그름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들은 거죠. 그 결과 바른 판단이 가능했고 참소의 우려가 줄었다고 안순선이 세종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러나 임금은 바로 안순선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관원들의 인사고과 점수가 누설드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임금이 이번 형조판서를 누구로 할까? 이조판서를 누구로 할까? 경상감사를 누구로 할까?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어느 순간 SNS 타고 바로 부산, 제주, 함경도까지 순식간에 전파가 되는 것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관원의 인사고과 점수가 누설드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토로하시는 거죠. 임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을 수령의 고과 점수가 쉽게 누설된다. 면급 후 낮은 근무 평점을 받은 관리는 곧 채임될 것으로 믿고 업무를 소홀히 한다. 어떻게 하면 인사 기밀이 새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승지들과 상의한 뒤 인사 서류를 딱 밀봉하면 비밀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2조에 내리지 않을 수 없다. 2조에 근무 평점이 내려오면 반드시 누설된다. 예전에 이 같은 일이 있어서 2조 담당 관리를 처벌했으나 요즘에도 인사에 관한 것은 바로 새 나간다. 또 관리를 승진시키지 않으면 수령들이 스스로 근무 평점이 낮은 것을 알게 되니
장차 어떤 방법으로 인사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주위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안승선은 고을 수령들의 근무 평점 산정은 관찰사가 실무자와만 상의하는 게 방법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속이 얕고 잘 드러내기 때문에 누설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세종대왕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세상에 비밀이 있겠는가? 더욱이 인사 비밀 유지는 불가능하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우리나라 사람 성향상 근무 평점 누설은 막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종대왕은 이제 12년 윤 12월 23일에 일본인과 중국인의 성향도 경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 주위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본래 순수하고 어지럽다. 지금 외인이 매우 강하고 악하지만 윗사람 섬김에는 절개와 지조가 있다. 윗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라면서 중국 주요 나라 중에서 일본인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평가를 같이 하십니다. 일본인의 장점은 강하다. 그리고 지조가 있다. 윗사람을 죽음으로 섬긴다. 반면에 단점은 악함이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종은 중국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중국 사람은 행동이 똑똑하고 말에 재치가 있다. 그러나 심술, 마음보가 좋지 않고 풍속이 야박하다. 임금을 생각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내관의 경우는 책망할 가치조차 없다. 즉 임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예로서 일본과 중국의 그 관리들의 그 임금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관리들의 그 문제점을 한 예를 들어서 적시하십니다. 조선의 사신으로 온 김만, 이 김만은 명나라 사신입니다. 김만은 조선에 왔다가 요동으로 돌아가서 요동에서 자기 나라 임금이 이제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별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애통해하는 심정이 없었다. 어쩌면 중국 사람이 이 정신 상태일까? 라고 한탄하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조선, 외, 명나라의 민족성을 연구해 효율적인 정치를 시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본인은 강악하지만 마음에 절조가 있어서 죽음으로써 윗사람을 섬긴다. 중국 사람은 행동이 바르고 말에 재치가 있으나 풍속이 박하여 진심으로 임금을 섬기는 자가 없다. 조선 사람은 참회하지 않으나 속마음을 잘 드러내 비밀 유지가 어렵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민족성 자체가 대단히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불과 몇 명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세종대왕 시대의 동양 3국의 인구는 대략적으로 조선이 약 600만 명, 일본이 2,500만 명 선, 명나라가 1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3개국에 살고 있는 인구가
대략 2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례만 가지고 이렇다고 단정 내리는 것은 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민족성의 존재 여부, 그리고 민족에 대한 바른 판단 여부,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바른 판단을 통해서 정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종의 꾸준한 공부는 바로 정치 혁신이나 바른 정치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와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사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당시로서 보다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른 행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기 위한 리더의 모습을 세종대왕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일본, 중국의 민족성 연구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세종의 위대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왕이 연구하고 발표한 조선, 명나라, 일본의 민족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대왕의 여동생 정선공주의 부부생활과 남편인 부마, 남휴의 성불만 1인 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